토트넘 허스퍼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살릴 수 있었던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리버풀과의 연속된 경기에서 결과적으로 1무 2패 충격적인 실망스러운 결과 속에 챔피언스리그는커녕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나가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고요. 네? 이 위기가 얼마나 크냐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로 단 한 시즌도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간 적이 없잖아요. 컨퍼런스 리그라도 나갔었잖아요. 그냥 무리뉴 감독 그 마지막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누누하고 콘테 그때 이제 컨퍼런스 리그가 가장 안 좋은 성적이었는데 그보다도 지금은 더 떨어지게 생긴 거죠. 게다가 정말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또 나갔었던 시즌이고 또 이적 시장에서 돈을 안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의 운영 전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죠. 사실 뭐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 따지면은 레버쿠젠 시절에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었으니까 계속 함부르크 시절 제외하고는 유럽 대항전하고는 계속 인연이 있었는데 이제는 못 매게 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게다가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해리 케인이라는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에 도전하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손케 듀오가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뭐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드렸지만 정말 충격적인 조금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토트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이 독점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 고위층 레비 회장을 좀 저격하는 인터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토트넘의 상황은 정말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막판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 왜 토트넘 위기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케인의 인터뷰는 리버풀과의 경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온 인터뷰였어요. 예, 그러니까 뉴캐슬전 대패 이후에 나온 인터뷰였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상당히 이거를 크게 보도를 했죠. 독점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일단 뭐 제목 자체는 우리는 그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몇몇 그 가치를 잃었다인 겁니다. 이게 이제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도 했었고 뭐 팀이 뭐 프리미어리그 준우승도 했으니까 최전성기를 누렸다가 좀 기대를 노리다가 훅 떨어진 것을 이렇게 좀 대놓고 이야기한 것은 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그 시절에는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었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그러니까요. 팀이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윈나우 하겠다고 무리뉴, 콘테 이렇게 선임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들도 이제 나이를 들은 건데요. 일단 뭐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건 그냥 전문 해석을 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건데요.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이 그 맨유전 무승부로 약간의 자부심이 회복됐나?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케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 회복이 됐다. 뉴캐슬전 대패 그리고 맨유전도 0대2로 지고 있을 때 후반전을 포기할 수도 있는 포기하기 쉬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경기를 뒤집겠다라는 열정과 굶주림을 가지고 싸웠고 그리고 축구에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로 이제 팀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물론 우리는 이기려고 준비했지 무승부를 거두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은 상황을 볼 때 마지막 순간 힘겹게 벌어낸 좋은 승점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 안에 뭐 우리가 이제 팀으로 뭉칠 수 있도록 잘 해냈다. 즉 메이슨 임시 감독에게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멘트를 했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축구에서 더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나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예, 내 경력에는 많은 기복도 있었고 했지만은 정말 힘들었다. 경기 시작 20분 만에 0대5로 지면서 시작한다는 건 하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뉴캐슬전이야말로 케인이 프로 선수로 데뷔한 이후 가장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최악의 패배였다는 얘기죠. 아마도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버금가는 그게 아닐까 싶긴 해요. 예, 사실 게다가 뭐 저희가 최근에 막 끝난 리버풀전도 15분 만에 3대0이었으니까 이게 좀 연장선상에 있는 토트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케인에게 어떤 생각을 했냐라는 질문이 조금 직설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그런 순간은 내가 그라운드에서 느꼈던 최악 중 하나이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싸우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맨유전 경기에 대해서 전술이니 포메이션이니 뭐 우리가 축구하는 방식이니 많은 이야기 하겠는데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그 싸움과 개성으로 귀결된다. 예, 약간 정신적인 부분, 선수들의 이제 뭐 특징을 살리는 그런 부분들, 전술도 전술이지만 선수들의 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이번 시즌 많은 팀들에게 힘든 전쟁이었고 이건 아마도 이제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이겠죠. 그러면서 그건 쉽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순위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긴 하다. 우리는 여전히 유럽 대항전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최대한 빨리 그런 대패를 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 얘기가 뭐 이 리버풀과 경기를 앞두고는 그래도 5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비판도 심하고 우리가 최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실제로 뭐 강등권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첼시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발언인데 이제 안필드에서 잘해서 우리가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론 열심히 했지만 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레비
레비 회장하고 선수단 미팅이 있었던 게 이제 알려지면서 거기에 네. 대한 질문이 나온 겁니다. 분위기는 어땠나라고 물어보니까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시즌을 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단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미팅이었다라고 해요. 그 선수들이 이제 좀 팀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제 운영해 나갈 건지 실제로 이제 레비 회장과 만나서 소통을 했다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양측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구단도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도 구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에 가까운 내용인 건데요. 우리가 워낙 심각한 상태니까 지금 한번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클럽 입장에서 우리가 발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개방적이어야 하고 솔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뒤에도 계속 반복돼요. 그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러한 대화들은 아마도 시즌 말미에 향하는 시점에 선수단 리더 그룹과 회장 그리고 감독이 함께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즉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이른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워낙 충격적인 대패를 했으니까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들이 시즌 끝으로 향할수록 더 자주 열릴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약간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콘테급의 감독이 있을 때는 사실 선수들이랑 회장이랑 만나서 얘기할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감독이랑 얘기해야지. 선수가 회장이랑 얘기하면 이게 좀 감독을 업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얘기하면 단장이라는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또 단장도 파비오 브라티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솔직히 레비 회장이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다리 누가 책임지면서 얘기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토트넘이 위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요리스 다음 부주장이 케인이잖아요. 케인이 주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한 대화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느낌과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 대해 표현을 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은 5경기 동안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4경기 남았죠. 어찌됐거나 이런 그 면담, 선수단과 회장의 이제 회의까지 열렸던 정말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이제 3대4로 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시즌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케인 선수에겐 사실 뭐 개인적인 영광이 많은 시즌인데 팀이 지금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몇 시즌 전에 우리는 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한다. 시즌의 과정에서 우리는 몇몇 좋은 순간들이 있긴 했고 또 위대한 결과들을 얻기도 했으나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전반기 때는 순위가 뭐 2, 3위까지 올라간 시점도 있긴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디펜딩 챔피언인 맨시티를 이긴 경기라든지 뭐 챔피언스리그도 어찌됐거나 뭐 16강까지 올라가긴 했으니까 뭐 기대를 줬던 순간들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얘기한 대로 일관성, 꾸준하지를 못했다. 이것도 약간은 조금 스네브를 저격하는 발언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거 아마 감독이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겠죠. 왜냐면 이제 콘테가 물러난 이후 스텔리니 임시감독도 있었는데 그 임시감독도 날아가고 메이슨이 왔으니까 이번 시즌에만 감독 3명이에요. 거기다가 지난 시즌 누누 콘테 그리고 한 번 경질 있었죠. 또 그 전에 무리뉴에서 메이슨으로 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경질된 이후로는 감독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것도 뭐 한 시즌 이상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선수들 입장에서는 전술도 바뀌고 방향성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수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하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그래도 마무리를 한다면 긍정적인 약간의 느낌과 함께 7월과 프리시즌 벌일 수 있다. 이 얘기는 솔직히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어렵지만 그나마 유로파리그라도 나간다면 그래도 다음 시즌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니까 지금 이게 리버풀전 전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더 암담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클럽이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약간 조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요. 왜냐면 이전에 인터뷰에서 좀 흔치 않게 속내를 많이 좀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다. 시즌 끝날 때쯤에나 이제 해야 할 대화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지금 몇 년간 이 클럽의 가치를 조금 잃은 것 같다. 이게 팀이 퇴보했다는 얘기예요. 즉 포체티노 시절에 만들어갖고 쌓아왔던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라는 걸 이제 공개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다시 같은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이고 과거 얘기인 거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고 이는 분명 팬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요. 팬들이 목요일에 보여준 그 응원은 매우 좋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지만은 여기서 모든 걸 표현하지는 않겠지.
했지만 우리 모두 궁극적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화들이 있다. 이는 위에서부터 클럽으로 통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확실하게 명칭하지 않고 탑 라이트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고위층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대화 얘기가 있고 컨버세이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도 뭐 레비 회장과 미팅을 했지만 앞으로도 토트넘이 이대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선수들은 물론 선수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도 구단의 의사결정과 방향성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팀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센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팀이 지금 공개적으로 퇴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당신은 토트넘맨이다.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어려서부터 계속 뉴스 출신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에게 토트넘의 가치란 어떤 걸 의미하나라고 물어보니까 11살 때부터 이제 이곳에 있었고 당신이 여기 오래 있다면 팬들이 어떤지 이해하고 클럽이 어떤지 이해하게 된다. 클럽에서 좋은 순간들을 겪기도 하지만 난 그렇게 좋은 순간들을 겪지 못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승의 얘기 뭐 이어지겠지만 뭐 무관이니까 무관의 제왕이잖아요. 낯소금 모먼츠라고 한 거죠. 가치는 한 다음에 조금 말을 흐린 다음에 모든 사람이 우승하고 싶어하고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매년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몇몇 클럽들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여전히 개선하고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멘트네요. 이 우승부터 이어지는 거는 선수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바로 저희가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위층에서부터 경쟁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 팀은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수단의 재능은 스쿼드 안에 충분히 있는데 구단 운영이 약간 좀 우승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몇몇 클럽들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프리미어리그가 어쨌건 간에 자본이 늘어나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영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안 쓴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필요한 선수를 제대로 확실하게 영입하는 그런 운영 능력의 부재니까 토트넘이 가능성이 있는 팀이었는데 그걸 경영진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퇴보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직설적으로 공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감독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난 모든 사람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난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진들도 전부 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뒤에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경쟁을 보면 상위 클럽 중 하나가 되는 것과 10위 또는 11위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는 매우 미세하기에 모든 부서에서 자신이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즉 세밀한 차이로 순위가 갈리고 프리미어리그 경쟁이 치열하니까 경영진 저 모든 부서라고 한 게 사실 이제 다 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경영진이 클럽 운영 제대로 안 하니까 선수 영입 제대로 안 하고 이 플랜 못 짜니까 우리가 못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의 프리미어리그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은 밀려나기 십상이다라는 얘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포체티노 시절과 지금과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조금 그러니까 한 시즌을 뭐 영입 없이 갔어도 4위 이내는 들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입 한 시즌 없이 지나간다? 바로 그냥 내려가는 거거든요. 리버풀도 이번 시즌 고생하는 거 봐봐요. 저희가 이전에 뭐 많은 토트넘 위기론을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이 영입을 안 했다거나 돈을 안 쓴 건 아닌데 써야 될 때 제대로 과감하게 필요할 때 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애매하게 쓰고 쓸데없이 쓰고 낭비만 한 거 아닙니까? 뒤늦게 쓰고 무엇보다도 항상 보면은 이적 시장 마지막에 영입을 하니까 결국 1픽들을 놓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바로 중요한 게요. 1픽을 놓친 상황 때문에 팀이 제대로 탄력을 받고 나가고 훈련도 하고 스쿼드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누구 책임이냐? 바로 고위층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사실 우회라고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토트넘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 케인의 발언을 보면 지금 레비 얘기하는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의미심장한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거의 포체티노 시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나? 약간 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게 드러내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또 여기다 대놓고 딱 이럽니다. 맞다. 거의 그렇지 않을 텐데 그냥 포체티노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맞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 그 시기엔 팀으로 좋은 순간들이 있었고 당시엔 그리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최정상권에서 경쟁하면서 정말 좋은 3, 4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젊고 경험 많은 선수들이 정말 잘 섞여 있었다. 하지만 축구에서 엄지손가락을 튕기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레드선 해봤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거기다가 이제 본인도 현재와
선수가 그때는 조금 다르다는 건 알고 그 얘기를 있어요. 한 거죠. 예. 네. 왜냐하면 모든 시즌과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뒤에 중요한 얘기 다시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에는 어떤 가치관과 우리가 한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다. 예, 뭐 이게 지금 모리뉴 감독과 콘테 감독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이제 당시에는 클럽의 운영 자체가 좀 네. 명확했고 정체성도 분명했고 네. 방향성이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다 네. 흐지부지해졌다. 사실은 이제 무리뉴든 콘테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감독을 선임했을 때 제대로 밀어주고 또 그대로 쭉 가는 장기 플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더 경쟁이 힘든 거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즌과 모든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하나의 관통하는 철학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네. 그 철학조차 없으니까 완전히 흐지부지한 상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중 일부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철학이라던가 뭐 그런 예. 스타일이라는 부분인 예.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되돌아보고 취할 점을 취할 수 있고 미래의 일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한 겁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남긴 플레잉 스타일의 유산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무리뉴 감독이 뭐 손캐 조합을 만들어낸 거라든지 뭐 콘테 감독이 뭐 영입한 뭐 일부 이탈리아 리그 출신 선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끌어내고 이제 장점을 또 만들고 개선해서 미래에 잘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팀이 애매해졌다. 예. 이제 복잡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감정적인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또 추가 질문이 나옵니다. 예, 당신에게 약간의 복잡한 감정이 있나? 예. 개인적인 이정표 볼 때 믿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고 몇몇 어릴 적 꿈들을 이뤄냈다. 하지만 팀적인 부분에서 우승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멀어 보인다. 또는 실제 축구에서 당신은 우승과 보이는 것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체티노 시절에는 말씀드린 대로 챔스 결승도 갔고 무리뉴 감독 때도 그래도 뭐 카라바오컵 결승도 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우승 가능성이 더 떨어졌고 실제 결과도 떨어졌지만 케인의 실력은 근데 우승을 할 수 있는 선수의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복잡한 감정, 이적하고 싶은 감정을 좀 물어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5위나 6위 또는 그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팀이 다음에 리그 정상에서 경쟁하는 걸 보았다. 아마도 아스날 얘기죠. 예, 지금 딱 네. 아스날 얘기인 거죠. 아니면은 이제 그 토트넘이 2위에 썼을 때의 레스터 동안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축구에서는 모든 것의 맥락에서 벗어나 약간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발생할 때도 있다지만은 이건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상황인 거거든요. 순간들인 거거든요. 예. 대부분은 모든 것이 맥락을 그대로 가기 마련인 거죠. 예, 지금 사실 아스날도 우승을 좀 놓쳐가는 흐름이기도 해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도 경쟁은 하고 있는데 예. 다만 근데 아스날은 방향성이 있었잖아요. 아르테타 3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린 선수들로 팀을 리빌딩 해갔고 그 성과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반면에 토트넘은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도리어 리빌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서 즉 우승과 생각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현재의 문제들을 바꾸고 정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싶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우리 주변의 팀이 강화되고 있고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당장 다음 시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다. 지금 우리는 우승 도전이 아니라 팀을 정상화시키는 게 더 급선무다. 네. 즉 팀이 망가져 있다.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 그대로. 솔직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 인터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는 생각이 있고 또 네. 영국 내에서도 너무나 솔직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네. 이 방송에 나온 스카이 스포츠 출연진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한마디씩 했거든요. 예, 먼저 리버풀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이자 이제 뭐 감독이기도 했던 그 주장이기도 했었죠. 그레엄 스네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난 너무 나약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난 케인의 빅팬이기에 그가 한 코멘트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약간 수네스는 옛날 사람이에요. 네, 그 약간 좀 부단 저격을 예, 한 거에 그렇죠. 대해서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선배인 로비킨이 그것도 공격수 선배죠. 예. 당신이 절대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해리 케인이 잘하려고 한다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예, 일이다. 나약한 사람은 발언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최선을 다하고 잘하니까. 네. 만약 여기 당당한 선수가 있다면 그건 케인일 것이다. 솔직히 올 시즌 토트넘이 2순위에 있는 것도 케인이 잘해줬기 네. 때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로비킨이 반박을 하니까 수네스가 다시 거기에 재반박을 합니다. 네. 난 리더들과 함께 선수 경력을 보냈다. 리더들이 무엇을 하는지 말하겠다. 그들은 당신을 발굴한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그들은 당신을 파낸다. 근데 현재 케인이 토트넘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케인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나? 이게 그 얘기죠. 너 혼자만 잘하는 거 아니냐. 네. 너가 혼자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있고 리더면은 동료들을 살리고 다 살아나게 해야지. 지금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팀이 안 따라줘. 약간 이걸 항변하는 거 아니냐. 네. 핑계대는 거 아니냐. 거의 이런 얘기죠. 사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그렇죠. 하죠. 예. 인터뷰 내용들이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구단에서 조금 더 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뭐 케인이 할 만한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약간 조금 수위가 세서 그렇죠. 사실 그 케인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른 선수가 이런 발언을 하면은 바로 너
나가 이거죠. 다이어 있으면 거의 뭐 계약해집니다. 파이어 이거죠. 그 레이드냅도 한마디 했어요. 그는 상황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속이 쓰릴 것이다. 그가 단지 앉아서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동료들 채찍질해갖고 같이 나가자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구단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조금 냉정하게 짚은 게 그 맨시티 이적 파문 때 직접 이제 케인과 인터뷰를 했던 게리 네빌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그러니까 네빌하고 똑같은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는 보드진을 향한 작심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빌도 저랑 똑같이 읽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렇게 이제 내용들을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난 그가 무리뉴, 누누 그리고 콘테의 임명을 언급하고 있다고 느꼈기에 다니엘 레빌을 비난하는 진술로 읽었다. 난 그가 경기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비판점들을 얘기한 거는 경기에 대한 비판점이 아니라는 거죠. 보드진의 운영에 대한 비판점들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 거죠. 사실 개별적으로 무리뉴 감독이나 콘테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케인 선수가 뭐 좋아했어요. 명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 감독을 선임하고 경질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이 감독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 레비 회장이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죠. 뭐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해주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무리뉴 같은 경우도 김민재 영입하고 싶어했지만은 로든을 영입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펜스 같은 경우도 콘테 감독이 나는 전혀 모르는 선수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드진 저격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임을 했으면 제대로 밀어줬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구단 회장을 저격한 건데요. 결국에 이 인터뷰 이후 반등은 없었어요. 리버풀을 상대로 물론 3대0인 경기를 3대3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일부 희망을 보긴 했지만 4대3으로 졌고 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케인이 또 긴 솔직한 인터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말은 한정적이다. 결론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있는 곳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6위로 떨어졌고 또 실제로 이 6위보다 더 순위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얘기했고 참담한 패배의 느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솔직히 현실이 여기다라는 얘기인데요. 남은 이제 시즌의 상황과 다른 그 경쟁권 팀들의 상황을 보면 일단 챔피언스리그는 뭐 물 건너갔죠? 일단 뭐 맨유도 에스턴 빌라한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또 이제 뉴캐슬도 사우스햄튼한테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승점을 더 벌렸어요. 그리고 리버풀도 토트넘과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5위로 올라섰고요. 심지어 뭐 밑에서도 물론 빌라는 맨유하고의 맞대결에서 졌기 때문에 승점 동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긴 했지만요. 브라이턴이 또 울버햄튼한테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 2점 차로 추격을 한 데다가 심지어 경기 수도 3경기가 더 적거든요. 근데 현재 그 토트넘의 남은 4경기를 모두 승리하더라도 최대 승점이 68점이에요. 근데 뉴캐슬은 남은 5경기에서 1승만 올려도 토트넘 전승과 동일한 승점이 되고요. 골득실에서 크게 앞서잖아요. 지금 플러스 34골이고 토트넘 플러스 6골이거든요. 이거 못 뒤집어요. 그러면은 뉴캐슬은 1승만 거둬도 사실상 토트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맨유 같은 경우도 일단 남은 경기 수도 6경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보다 2경기가 더 많은 데다가 승점 5점만 획득하면은 토트넘 전승과 동일한 승점이 되는 거거든요. 토트넘의 전승도 어려운데 나머지 팀들의 상황까지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챔스에 못 나간다고 봐야 되고 유로파 리그도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빌라하고의 맞대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경기가 그래서 저는 브라이턴한테도 밀려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 남은 경기가 너무 많으니까 브라이턴이. 저희가 이전에 우려한 대로 토트넘 8위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런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드리려고자 하는데요. 케인이 역대급으로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 혼란의 존재로 인해서 빛이 바래고 있어요. 뭐 맨시티는 플럼한테 2대1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럼 혼란과 알바레스가 골을 넣었는데요. 뭐 혼란 물론 이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이긴 했었지만요. 골을 넣으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34골을 기록을 했죠. 이와 함께 뭐 앨런 시어러, 앤드류 콜과 함께 역대 최다골 타이를 기록했고 그것 뭐 38경기 체제에서는 독보적인 최다골이기도 하고요. 이건 이미 얘기 드렸고 거기다 공식 대회에서 50골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잉글랜드 1부 리그 선수가 공식 대회 50골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한 게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인 톰 워링이 1930-31 시즌에 50골 기록한 이래로 92년 만에 처음인 거고요. 그리고 역대로 따지더라도 4번째. 물론 딕시딘의 63골을 약간 좀 쉽진 않을 수 있는데 뭐 그래도 몰아치기만 한다면. 그리고 딕시딘의 저 63골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저 때가 오프사이드 룰이 처음 개정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수비수들이 개정 오프사이드 룰에 적응하지 못할 때 딕시딘이 그걸 잘 공략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골을 넣었던 거였어요. 여기 혼란은 뭐 프리미어리그의 역대급 공격수다 벌써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맨유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유는 뭐 그 에스턴 빌라한테 1대0 승리를 거뒀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골로 이겼는데요. 그러면서 뭐 그 일단 올드 트래포드
올트래포드 홈에서 최근 26경기 22승 4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안방의 힘으로 이제 챔피언스 진출골까지 확실하게 굳혔어요. 사실 지금 맨유가 원정 성적은 토트넘보다 안 좋아요. 그 정도로 비겼고 거의 최하위거든요. 예. 거의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홈 성적 덕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건데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 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한 건데 빌라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어요. 예, 그 대기록이었는데 그걸 또 멈춘 게 맨유다 보니까 맨유도 토트넘보다 낫고 에스턴빌라도 토트넘보다 낫다. 뉴캐슬이 사우스햄튼하고의 경기에서 먼저 실점을 허용하면서 피아나 시퍼스나 칼럼 윌슨의 멀티골에 힘입어가지고 3대1 대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칼럼 윌슨은 이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4월 한 달 동안 8골을 넣었는데요. 이게 뉴캐슬 구단 역대 한 달 최다골 신기록입니다. 종전 기록은 앨런 시어러가 1999년 9월에 기록했던 7골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삭도 잘해주고 있는데 윌슨도 터졌고 재밌는 게 이제 시어러가 많은 기록이 깨지고 있네요. 홀란이 지금 한 시즌 최다골도 깨기 직전이고 뭐 케인도 지금 뭐 따라오고 윌슨도 이런 것도 깨고. 참고로 그 윌슨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윌슨이 지금 팡팡 터지고 있어서 뉴캐슬의 챔스 진출도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브라이튼도 다시 기세를 되찾았어요. 브라이턴 울버햄튼전에 6대0 대승을 거뒀죠. 이와 함께 운다프하고 웰백하고 그로스 3명의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3명의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한 게 역사상 5번 있었다라고요. 많네요 생각보다. 뭐 많은 건 아니죠. 역대를 다 따지면 5번인 건데 더 놀라운 게 최근 56일 사이에 2번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리버풀이 맨유한테 7대0 참사 때 그때 이제 한 번 있었고 이번에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최근 2달 사이에 벌써 2번이 발생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3번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이 이번 경기 승리로 승점 52점을 획득을 했는데요. 이게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 승점입니다. 지난 시즌 51점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아직 31경기 치르고 52점인 겁니다. 역대 최고 승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 뭐 남은 경기들은 다 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토트넘의 다음 경기 상대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만만치 않아요. 팰리스가 웨스트햄전에도 4대3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로이 호지슨 감독 부임하고 나서 4승 1무 1패로 램파드의 이번 시즌 전체 성적보다 승리가 더 많아요. 에버턴 시절 포함해가지고. 에버턴 시절 포함해가지고. 왜냐면 첼시에선 승리가 없으니까. 이러면 그 윌리엄 힐 이게 배팅 사이트인데 첼시가 호지슨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호지슨이 원래는 굉장히 수비적인 축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팰리스 감독 했었잖아요. 그때 막 수비적인 축구하다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감독을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임시 감독만 맡는 거거든요. 나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감독이랑 그 스트레스 받는 직업 못 하겠어라고 했는데 그러고서는 아예 마음 놓고 축구하니까 공격 축구. 팰리스가 막 2대1, 5대1, 2대0, 2대0, 4대3. 이거 다시 뭐 정식 감독 제안 받겠는데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어쨌건 지금 에제하고 올리세하고 그리고 조르당 아예요하고 이 세 명이 거의 미쳐 날뛰고 있어요. 매 경기마다. 바로 그런 이 팰리스와 토트넘이 다음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요. 5월 6일 토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합니다. 이 경기를 그나마 이겨야지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파리그 희망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빌라전까지 이겨야지 유로파리그라도 나갈 수 있다. 사실 그러면 빌라전이 가장 결정적인 매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남은 경기들 중에서 그리고 저 경기는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물론 뭐 다른 경기들도 다 승리해야 되죠. 케인,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유로파리그 나가는 것도 사실은 축구계에서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연 토트넘이 어떻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지 그리고 작심 발언을 한 케인의 여름 이적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손흥민 선수는 올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한준TV에서 새롭게 전해지는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체크하고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